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차식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유리수가 어떤 수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B분의 A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알고 있죠. 조건이 두 개가 붙는데 단 A와 B는 정수고요. 그리고 B는 0이 아닙니다. 맞죠? 이런 꼴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뭐로? 소수로 바꿨죠. 분수 표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꿨다? 소수로 바꾸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이제 분수로 꼴로 이제 되어 있는 유리수는 유한소수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무한소수가 됐었죠. 근데 무한소수 중에서도 어떤 수만 되었다? 순환 소수가 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또 뭘 했었죠? 우리가 유한소수가 되는 건 뭡니까?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그죠?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소인수를 2 또는 5만 가지고 있어야 이건 이제 유한소수로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냈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 유리수가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소수로 이제 바꾸니까 무한소수가 되는데 그 많고 많은 무한소수 중에서도 유리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순환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 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인 기하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2와 5 이외의 소인수를 갖는 기하분수가 있겠다, 맞죠? 그거를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보자 라는 겁니다. 2와 5 말고 다른 소인수를 가지면 그거는 과연 소수로 나타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분수 7분의 1. 분수 7분의 1. 이거는 이제 7분의 1이라는 수죠.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면 오른쪽 나눗셈 가정에서 다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은 1을 7로 나누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1, 7 해서 이제 10에서 빼기 7 하면 3이 남죠. 그 다음에 이제 4 곱해서 28 이렇게 이제 되면은 다시 2가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남는 수들이 이제 쫙쫙쫙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뭐가 나오게 된다? 1이 나오게 되어서 이거 두 개가 이제 같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같으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지겠죠? 이 이후에 10 해서 다시 또 1 하면은 7 해가지고 10 빼기 7 하면 3 나오게 되는 요 배열, 똑같은 배열을 가지게 되는 그 상황이 또다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찬찬히 읽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나누어 보면 이제 다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나머지는 7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 5, 6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무조건 그렇죠.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이제 그게 이제 특징이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누기를 하다 보면은 몫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무조건 여기에 나오는 나머지들은 뭡니까? 여기 있는 7보다 작은 수여야 되죠. 그죠? 나머지는 7보다 작은 수인데 7보다 작은 수는 0 아니면 1, 2, 3, 4, 5, 6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근데 그러니까 유한하지 않으니까 0은 제외겠다. 맞죠? 0 빼고 나머지 중에서 이게 나머지가 무조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될 때 무조건 이게 만약에 유한 소수가 아니니까 0은 나오지 않죠. 0을 배제하면 나머지 이 중에서 무조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앞에서 나왔던 순한 마디 중에서 앞에서 나왔던 하나가 나머지 이렇게 이제 쭉 나오다가 보면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중에서 하나 또 골라야 되잖아요. 유한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만약에 1이 맨 처음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다음에 나누어지는 과정 중에서 이제
무조건 다시 요 1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7분의 1을 갖다가 나누게 되니까. 그래서 같은 수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다시 같은 계산 과정이 되풀이 된다라고 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7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7분의 1은 0.1428571 42857 42857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마디가 142857이 되어서 이제 요런 순환소수가 된다라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가정도 마찬가지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7분의 1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유리수가 n분의 m 요렇게 이제 있다라고 할게요. 이게 유한소수가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유한소수가 아니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 뭡니까? 분모의 소인수 중에 2, 5 이외의 소인수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죠? 유한소수가 아니면 분모의 소인수 중에서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갖게 되는데 유한소수가 아니니까 나눗셈을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뭐가 나오겠다? 나머지가 0이 아니다. 요 말을 해줄 수가 있겠다. 맞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 상황이 m을 n등분 하는 상황인데 m이라고 하는 숫자를 n등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나와요? 이거 몇 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 맞죠? 그렇게 가게 될 때 여기 밑에 나오는 나머지 1 해가지고 뒤에 0 붙죠. 나머지 1 이거를 갖다 R1이라고 할게요. remain 이게 이제 나머지니까 R1 이렇게 이제 나머지가 하나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다시 나누게 될 때 뒤에 0을 붙여가지고 n을 다시 곱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n이랑 어떤 곱해진 게 있으면 그걸 빼면 다시 나오는 나머지가 또 있겠다. 맞죠? 그러면 R1이든 R2든 아니면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RI 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어떻다는 겁니까? n보다는 작다는 거죠. 그러면서 0이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RI 이 값은 1, 2, 3 해가지고 어쨌든 n보다 작은 어떤 수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고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무조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또 똑같은 게 이제 무조건 나오게 되겠죠. 그죠?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환마디가 생긴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무한소수가 나왔다. 유한소수가 아니면 무한소수죠. 유한소수가 아니면 무한소수인데 그 말은 분모의 소인수 중에서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갖게 된다는 말인데 이렇게 되는 과정, 이렇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어떻습니까? m 나누기 n 하는 과정에서 나눗셈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요 나머지들 R1, R2, 땡땡땡, Rn 이거는 무조건 나머지는 0이 아니게 되거든요. 0이 아니게 되니까 이 안에 있는 1부터 n 사이에 있는 이 숫자 중에서 무조건 이렇게 이제 골라서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들이 유한하니까 무조건 똑같게 되는 어떤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R1이랑 똑같은 RK가 나오든 R2랑 똑같은 RK 프라임이 나오든 어쨌든 이 나머지가 이렇게 나머지를 쭉쭉쭉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은 수가 무조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수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똑같은 같은 계산 과정이 되풀이가 되니까 맞죠? 그때부터 같은 계산 과정이 되풀이가 되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순환 마디가 생기게 되어서 순환 소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2와 5 이외의 소인수, 소수인 인수를 가지게 되면 그 분수는 무조건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어서 제가 아까 전에 했던 말이 뭐죠? 유리수를 소수로 변환하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유한 소수. 두 번째는 뭐다? 순환 소수. 그럼 거꾸로 유한 소수이거나 순환 소수이면 무조건 이거를 분수로 바꾸면 유리수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유한 소수랑 순환 소수를 이제 분수로 바꾸게 되면 바꾸면 무조건 뭐가 된다? 유리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